대화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 저희 앉아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 여러분을 만나는 두 분의 소감, 인사말로 한 말씀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빼미에서 청경수 역을 맡은 유준열입니다. 올빼미를 연출한 안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관객분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직접 하고 싶은 말 또 질문하실 거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실 만한 거를 저도 너무 궁금해서 두 분께 먼저 또 여쭤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유준열 배우님은 이 영화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질문을 이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안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경수라는 캐릭터는 앞이 안 보이고 또 이제 주맹증을 겪는 캐릭터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지금까지는 또 다른 배우로서의 도전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저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약간 먼 곳, 허공 어딘가를 보는 경수의 눈빛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배우님의 눈에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더 주목하게 되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면서 영화를 본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배우님으로서도 되게 큰 도전이자 지금까지 하는 다른 어떤 연기 근육 같은 걸 쓰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질문이 뭐예요? 다시 요약하면 네. 이 주맹증을 앓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경수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도전이셨잖아요. 그걸 해냄으로써 뭔가 이런 연기를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두서없이 대답이 나갈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잘 지내셨죠? 너무 잘 지냈어요. 일부러 대기실에서 안부를 안 여쭤봤어요. 아 정말요? 네, 너무 얘기를 시작하면 얘기가 길어질까 봐 느낌이. 하루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품 선택에 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케줄과 순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이 맞아야 들어가고 어떤 대본이 먼저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뭘 먼저 찍고 뭐 차차기작을 어떻게 순서를 나열하고 이제 이런 식의 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뭐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캐릭터를 보고 작품을 고르냐인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줄과 어떤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빼미를 사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제작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쉬는 날 회사에 있는 대본들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나 이제 모니터 차원에서 처음 쭉 받아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있는 대본들도 쭉 같이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뭐 재밌는 거 뭐 있나요? 좀 궁금한 거 보고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이제 많은 대본들 중에서 올빼미라는 영화가 제일 재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네네네. 그냥 뭐 우리가 회사가 제작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제일 재밌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넘었죠. 네. 진짜요? 네. 그때는 뭐 감독님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만나뵙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1년 후에 뭘 할까 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뭐 찾고 있는 와중에 올빼미가 이제 제작을 하고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읽어도 될까요? 이랬는데 읽었더니 그때 그 재밌었던 기억이 다시금 나면서 이거 여전히 재밌네요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계약서 사인이 어느새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이제 그만큼 제가 작품을 고를 때 캐릭터보다도 어떤 그런
자발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인연인 거잖아요.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재밌었는데 재밌다고 답변을 2번, 3번 하게 되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좀 재밌게 봤나 보다, 뭐 해보려고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걸 다 하고 나니까 캐릭터가 이제 제가 즐겨하거나 좀 편안해하거나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님을 만나야 됐는데 감독님께서 미팅을 했을 때의 그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영화가 매니아라고 해야 되나? 제가 보는 영화나 좋아하는 영화들을 같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얘기를 되게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뢰가 쌓이고 뭐 이러면서 감독님을 믿고 좀 가면 너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좋은 영화가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캐릭터를 봤는데 이제 너무 제가 힘들어하는 그런 인물들, 즐겨하지 않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안 하던 작업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평소에 즐겨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았던 핸디캡이 있는 인물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접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힘들기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잘했잖아요. 그것보다도 확실히 이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감독님이랑 소통을 너무 많이 하면서 찍은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편 한 편 하면서 영화를 아직 많이 한 배우는 아니다 보니까 배우는 게 많이 있는데 특히 이 영화에서 어떤 제가 앞으로 영화를 찍을 때에 가져야 할 태도라던가 어떤 그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게 많이 좀 잡힌 나름대로 잡힌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는 바닥에 들어가니까 이거 끝나자마자 다음 주에 바로 이 영화 들어가게 되면 이 작업과 이 작업이 사실 비슷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작업 방식이라던가. 근데 이 영화는 감독님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수정도 많이 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겹치면서 이런 걸 우리가 애써서 했을 때 관객들이 좋아하는 작품이 나온다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계속 찾아봐 주시고 이렇게 GV를 하는 것도 GV 왜 하나 했더니 뭐 흥행기념? 네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래가지고 어떤 꽤 큰 기준이 된 것 같아서 다음 작업도 지금 하고 있는 머니게임이라는 영화가 뭐 아주 유사하진 않지만 좀 그 큰 기준에서는 올빼미의 작업들과 좀 연관돼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유진열 배우님의 그 필모그래피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 작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와. 감독님, 배우님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매력 발산 제대로 하셔가지고 스며들게 만드셨네요. 근데 어디서 처음 만났어요? 기억이 저희 사무실 왜냐면 저희 사무실 제작이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만났겠죠. 네. 사무실에서 뵙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식당에서도 한번 뵙고 뭐 이러면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그 만남이 강렬하거나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준열 씨가 아무튼 촬영 전에 저는 이렇게 되게 힘들어했던 것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건 다 까먹었나 봐요. 되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좀 같이 좀 약간 미안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같이 져줬으면 좋겠는데 짐을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배우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꽤나 많은 분들이 해결을 해주셨어요. 일단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제 얘기를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뭐 이렇게 좀 성의껏 이게 들어주셔서 꼭 그날 해결책이 있거나 이게 뭐 제가 원하는 대로 뭐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아도 그래도 이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배우가 되게 큰 힘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순간에는 뭐
동료 배우 이전에 그냥 배우랑 감독만 얘기가 잘 통해도 뭔가 영화가 이렇게 쑥쑥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만큼 이제 저는 이제 뭐 편하게 얘기해서 이제 괴롭혔다고 표현을 하는데 맨날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제 괴롭힌 거죠. 근데 이제 그 괴롭힘을 되게 잘 받아주셨고, 네, 그런. 네. 네. 감독님 주로 그런 기억은 잘 잊어버리시는 스타일이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감독님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되게 깊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배우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는데 독살당했다는 상상력에 더해서 이 영화만의 진짜 상상력은 정말 경수라는 인물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이 되게 어렵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주맹증도 주맹증인데 저는 진짜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 죽음을 내가 진실을 봤다고 이렇게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그 시대 가장 소시민의 입장으로 만들어놨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봤는데도 봤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의 인물로 만들었다는 거. 그거야말로 이 영화의 어떤 메시지랑 통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나리오 쓰고 연출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고민과 상상의 생각에 대해서는 설마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일단 그런 인물을 만들게 된 거는 일단 제가 겁장인 것 같아요. 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불의를 보면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런 인물을 만들게 됐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영화에서는 제가 평소에 못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 스릴러로서 이 영화 되게 정교하고 치밀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영화가 어떤 진실을 드러내거나 사건을 넘어가거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나 국면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단계가 치밀하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경수가 하는 목격의 단계를 크게만 살펴도 첫 번째로 이제 그 이영익이 세자 침놓는 걸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인조가 이제 김희성을 독살하면서 그 사건의 배후에 자기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걸 보는 장면이 있고 세 번째로 이제 후반에 그래서 되게 명분을 내세우면서 조선 외교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던 영의정이 사실은 이제 권력에 야합한다 이런 거를 또 목격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양파 껍질 까듯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감독님 되게 정교하고 치밀한 사람이다.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스릴러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 분류라고 하면 이제 그 아래 하위로 따지면 이제 목격자 스릴러라고 할 수 있고요. 뭔가 사건을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목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큰 흐름의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목격의 단계들을 둔 것은 사람이 한 번으로 잘 안 변하잖아요. 제가 아까 겁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겁장이라 그래도 어떤 조금의 약간의 용기라도 내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이루려면 몇 가지 단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야 이제 관객들이 경수의 결심과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릴러로서도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영화를 보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보면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영화를 따라가잖아요. 경수가 저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를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는데 선택의 순간도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단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경수가 아주 의로운 선택만 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러는지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 입장이. 근데 제가 몇 개만 했더니 첫 번째 이영익이 독침 붙는 순간 무슨 선택을 할 것이냐.
강빈이 인조한테 투소 꺼낼 때 목격자로 나설 것이냐, 원손이 애원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영익이 원손 치료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돌아갈 것이냐, 인조와 영의정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세자가 학질로 죽었다고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이제 엄청난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고기를 덜 줘도 말 안 하던 경수인데 그런 큰 얘기를 하기까지 배우님도 이런 모든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그 감정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설득력도 되게 중요하고 개연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관객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화 자체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소시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상징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냥 소시민보다도 더 어떤 핸디캡이 있다는 건 더 힘든 어떤 상황이라고 더 소외되고 네, 더 소외된 인물이 이제 절대 권력인 궁중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에 개입을 한다는 자체를 이제 결론으로 놓고 쭉 그 사이를 보면은 여러 가지 레이어를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영화 돈 찍을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어떨 때는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어떨 때는 좋은 선택을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뭐가 많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계속 찍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뭐 잘된 선택이냐 잘못된 선택이냐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결론에 도달하는 그 선택에 가기까지의 수많은 고민들을 관객분들이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러다 결국에 이렇게 용기 냈을 때 사실 이 영화에서 제가 용기 내서 얘기했을 때의 영화의 결과는 바뀌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제가 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왕이 달라지느냐, 뭐 왕이 아닌지도 않고 뭐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원손이 죽을 원손이 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이미 똑같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목소리를 내냐 안 내느냐가 이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존감,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집요하게 보여드리려고 앞에 레이어들이 이렇게 있지 않았나. 맞아요. 네. 진짜 그걸 같이 따라가면서 보는 느낌이었어요. 영화가 그 경로 설계가 되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배우님께 이거 그래서 원손한테 너 안 그러다가 왜 나 도와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수가 저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셨어요? 뭐 츠테레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가로 열고 친데. 네.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고 별로 티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억울한 일 있어도 그냥 아주 큰일이 아닌 이상 그냥 사는데 지장 없으면 넘어가고 이런 타입인데 그때만 해도 반신반의할 것 같긴 해요. 자기가 감독님이 쓰실 때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정말 저 살자고 하는 일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방향이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때 반반하자고 했잖아요. 네? 반반하자고. 뭐 하자고? 반반하자고 그러잖아요. 반발하자고요? 반반. 반반하자고. 마음 반반하자고? 네네네. 어떻게 그것도 다 기억하시네요? 그건 기억이 나네요. 치킨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던 거. 맞아요. 치킨? 양념반 하니까. 잠깐만. 그러면은 저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가로 열고 침대를 가로 열고 치킨 반반 이런 되는 거예요? 공단반 지진반, 양념반 프라이팬. 경수 엄청난 매력남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못 알아들어가지고 있어요. 외국분이신가 봐요. 제가 일단 제 궁금증은 일단 급한 불부터
했고 여러분께도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크를 돌릴 건데요. 오늘 선택이 되신 분들한테는 두 분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엽서 세트 지금 갖고 싶죠? 네, 알겠습니다. 그죠? 아니 너무 손 일찍 들지 마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되세요. 아셨죠? 네, 극장이 크니까 하나 둘 셋. 아, 죄송해요. 그럼 일단 여기 오른쪽에 두 번째 앞에서 두 번째 줄 계신 분께 먼저 드리고 다음에 또 다시 골고루 갈게요. 나오고 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제가 무대에 설 때 GV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일단 감독님과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떨려서 감독님께서 어둠을 빛을 어둠내서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연출을 하시고 사실 경수의 그 전개를 봐도 침술사라는 의미에서도 두 가지의 의미로 살리는 침이냐 죽이는 침이냐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감독님께서 무언가를 연출을 하실 때 분명히 의미를 두고 연출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제도 GV를 준비하려고 한 번 더 또 보았는데요. GV를 어제 준비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건 경수의 지팡이에 달려있는 장식들이었어요. 처음에 경수의 동생 경제가 손잡이로 쓰기 위해서 끈을 달아줬을 때는 물론 경제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형이 궁에 가서 안전하길 바라는 염려가 담겨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손이 자신의 갖고 있던 토론색의 천연옥으로 보이는 장식을 고맙다며 달아줬을 때도 자신의 엄마를 살리려고 했던 그 간절함과 그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리고 경수에 대한 고마움이 물론 겉으로는 담겨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원손이 그 옥장식을 달아준 순간 그 지팡이의 장식이 놀이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경수는 처음에 민조의 품은 곳으로 온 경수가 되고 또 이영익의 독살의 증거를 인멸하는 공범자이자 목격자가 되는 상황이 되었고 마지막 원손에 그 장식을 달아준 순간에는 갑자기 놀이개가 완성이 되듯이 최대감의 그 마지막 잊고 있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그 최대감 또한 권력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소름과 전율이 끼쳤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드실 때 여러 해석과 여러 감상을 원하셔서 많이 만드셨다고 하셔서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그렇다면 물론 그 놀이개에 달려있는 거는 지팡이잖아요. 지팡이는 경수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영화의 결말이 아닐까. 순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아두셨는지 따로 있다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고요. 두 번 이제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많이 떨리시죠? 조금만 압축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배우님 아주 간단해서 네. 조명증을 앓고 있는 경수처럼 저는 늦은 혈을 앓고 있는 유명증이군요. 그래서 너무 떨렸습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진단을 오늘 받은 것 같아요. 네. 병명을 오늘 알았어요. 네. 여기 다 유맹증만 오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결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주인공은 그걸 이끌어감에 있어서 감정의 결핍은 다 존재를 하는 상태의 캐릭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경수는 올빼미에서의 경수는 1차원적으로 그냥 신체적인 핸디캡이 되면서 이제 배우의 감정을 끌어내는 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영화를
안에서 보면 분명히 경쇠문이 굉장히 큰 무기로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느낀 부분은 참수 장면에서 분명히 경수는 옆에 불빛들이 있었기 때문에 화이트 아웃이 돼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감정을 저는 굉장히 가능하게 느꼈기 때문에 배우님께서 그 무기가 되지 않았던 경수의 눈빛과 분명히 무기로 이거는 내가 꼭 관객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싶은 무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질문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영화를 깊고 넓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영화는 만든 사람들의 손을 떠나서 이제 상영하는 순간 온전히 관객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해석을 하시는 건 뭐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이제 관객분의 몫이고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염세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들 때. 네, 그런 상징까지는 생각 못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다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긴 하죠. 네, 호박을 달아주고 이제 그 지팡이 끈이 이어지는 그냥 그런 상징들을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라긴 했습니다. 네. 영화를 잘 즐겨주신 것 같아요. 네. 배우님. 실제로도 그 호박 우리 이제 영화 찍을 때는 그 놀이개 뭐 말씀하신 거 호박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주자 말자로 또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감독님이랑. 근데 이제 감독님은 이건 꼭 있어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이고 의미를 부여하기 되게 좋은 장치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로 감독님께서 굉장히 그 애정 어린 그런 걸 만드셨고 그걸 이제 유심히 봐주셔서 더 깊이 있게 재미있게 즐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쵸 사실 눈으로 뭐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즐겨하고 저도 좋아하는 타입의 배우여서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클로즈업도 되게 좋아하고 제가 볼 때 클로즈업이 많은 영화도 좋아하고 하는데 이 영화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눈이 주는 힘이 많이 빠져야 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이 관객들이 다르게 느낀다는 거를 촬영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를 촬영할 때 흔히 하는 게 이제 시선 어디다 봐요라는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카메라 너머에 무언가를 봤을 때 그 시선이 거기를 보면은 되게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렌즈 사이즈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모니터에다 대고 시선을 어디다 보는 게 맞냐? 그러면 조금 더 위에, 아니 좀 더 밑에, 옆에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기도 하는데 이 영화 찍을 때는 그 우리 김태경 촬영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시선을 어딘가 선택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뭔가 심을 묻는 장면을 볼 때 제가 거길 볼 수 없으니까 좌우 위아래 위아래 너무 옛날 거리인가?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네네네. 넘어갈게요. 이제 이걸 선택을 하기 나름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죄송해요. 큰 실례를 제가 했습니다. 학생분이신데 교복 입은 학생분이신데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위를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밑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택을 많이 하면서 감독님이랑 여쭤보기도 하고 이거를 모니터에서 일일이 다 지적할 수가 없으니까 촬영 감독님이랑 이렇게 간단하게 소통을 해야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감독님이랑 소통할 때는 이제 뭐 무전도 해야 되고 감독님 와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많이 해서 좀 좋은 감정들을 관객들한테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그 마지막 엔딩에서 별을 바라보고 뭐 이런 장면들은 감독님이랑 전날 통화로 같이 이야기는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종종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던 것처럼 보통 제가 연기를 할 때 제가 예를 들어 어떤 감정이 들어서 하늘을 본다거나 뭐 땅을 본다거나 뭐 무언가의 사물을 볼 때 이것들을 좀 촬영 감독님한테 좀 따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쓸 수 있을 것 같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인간 실격이라는 작품에서는 정류장에서 뭐 무슨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그 하늘을 따달라고 했더니 이 허 감독님께서 되게 좋아하셔서 땄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장면에서는 촬영 당일날 감독님이랑 얘기하다가 저를 목을 베려고 했던 뭐 장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이제 제가 보는 시선으로 같이 하늘을 보는 장면이 대본에는 없었는데 그냥 감독님한테 제안을 드렸고 감독님이 이제 너무 좋게 생각해 주셔서 그런 바라보는 장면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못 보고 대신해서 다른 배우가 보게 하고 그거를 우리가 촬영으로 해서 따서 그 밤하늘의 별을 따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것들이 관객들한테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죠. 네.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하늘을 경수가 볼 때 무엇이 보일까를 얘기했었는데 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찍었습니다. 네. 그 장면 보면 진짜 궁금해요. 저 순간에 경수는 어떤 마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본 게 아니고 어떤 걸 향했는데 그게 그냥 밤하늘이었던 그런. 네, 안 보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나리오상에는 이렇게 별이 가득하다고 써 있었는데요. 네, 이 눈빛을 보고 나니까 가득한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왠지 횡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바꿨습니다. 네, 약간 봐도 못 본 척하고 뭔가 시선이 아래로 향하던 경수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위를 본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밤하늘이 딱 나오면서 우리도 같이 보게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보인다고 끝이 아니라 그래서 더 미세한 결정들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을 많이 더 생각해 주신 것 같고 그럼 이번에는 약간 저 뒤에 이쪽으로 좀 가볼게요. 손 들어주시면은 네. 여기 사이드 쪽에 지금 손 모아주세요. 손 방금 모았던 것처럼 모아주세요. 그렇죠.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꼭 말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제가 영화 보면서 저는 이게 분명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진 분명 꾸며진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현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틀리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수험 공부하느라 늦게 잤으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컵 한 번 써도 괜찮겠지 하고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었고요. 또 나도 힘드니까 뭐 버스에서 한번 앉아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리를 안 비켜드린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보이는 것들이 많았지만 못 본 채 살아온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좀 많이 찔리고 반성을 하게 되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영화 속에서 경수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나 같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되게 나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었고 설마 왕이 했을까? 왕도 그랬고 최대감은 믿을 수 있겠지? 최대감도 나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작은 사람이 결국 감독님께서는 이런 작은 사람들이 말을 하길 바라는 걸까? 경수는 결국 살아남았지만 얻은 건 뭐였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또 경수가 저는 다들 그 밤하늘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저는 별을 본다고 생각 안 하고 뭔가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감정이 후회였을까? 아니면 나 잘했구나 느끼고 있을까? 사실 주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를 아껴주던 세자자도 죽었고 자기를 믿어줬던 강빈도 죽었고 아껴줬던 원훈도 결국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나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나같이 작은 사람도 결국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많이 남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독님께서는 어떤 결말을 생각하고 만드셨는지 궁금하고 또 준현 배우님께서 마지막에 그 별을 보시는 장면에서 되게 영화 속에서 경수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드셨던 감정은 뭐였는지도 궁금해요. 뿌듯했던 걸지 아니면 후회를 남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 영화는 다 감상문을 쓰게 하고 다른 저기 쥐불보다 질문이 좀 기신가요? 그런 거예요?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 4년 뒤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통쾌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면 약간 좀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넣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저도 그 관객분처럼 살다 보니까 이렇게 무기력해진다고 할까요? 내가 뭔가를 얘기한다고 이게 정말 뭐가 바뀔까라는 그런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그래서 작은 희망이라도 가진 채로 끝내는 게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책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무리가 되는 줄 알면서도 4년 뒤 장면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답변 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뭐 제가 하는 그 뭐 환경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 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화도 또 비슷한 거거든요. 영화도 우리가 몇 회차 찍어? 60 몇 회차 찍었죠? 57회예요? 아이고. 길게 느껴서 아니. 한국 영화에서 사극을 50회차 찍었던 감독이 이주희 감독님 말고 없습니다. 네. 이준익 감독님과 두 분밖에 없다고 그러죠. 박수 한번. 그러니까 근데 이 57회차를 다 완벽하게 찍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좀 와 이렇게 찍어도 되나 영화? 싶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와 오늘 정말 좋은 장면 많이 찍었다. 근데 이제 정말 좋은 장면 많이 찍었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영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게 하루가 망했다고 해서 와 그냥 영화를 접을 수는 없거든요.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제가 하는 뭐 플라스틱 제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시험 공부를 안 해서 많이 해서 커피를 드셨 일회용 컵을 썼다고요? 늦게까지 늦게까지 공부해서 그건 근데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날은 플라스틱 컵을 안 썼기 때문에 정말 목이 마른 날은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스스로가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가 저분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스스로는 아는 거예요. 스스로는 내가 이거를 얼마나 오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아니까 나는 쌓이는 아는 거예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경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레이어들이 계속 쌓였던 거예요. 이런 게 없이 그냥 덜컥 죽을 것 같으면은 말 못하고 도망갔을 텐데 이제 이 수많은 실수 중에 하나를 회복하고 이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굉장히 이 여러 날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좋은 선택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제 뭐 수준이라는 말인데 수준은
이게 높은 수준이나 낮은 수준은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 수준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길거리에 쓰레기를 오늘 하루 버리는 사람하고 10번 버린 사람하고는 다른 수준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버렸는데 그날이 자꾸 생각나. 그래서 오늘 하나 주웠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느낌적인 느낌 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높은 수준이나 낮은 수준은 결국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변에서 뭐 내 친구들을 봐라, 이 친구들이 네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이 사람이 좋은 수준이나 나쁜 수준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날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거고 이거를 누군가가 판단하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놀면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자기 그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수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자책하고 이런 것보다도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엔 경수 같은 선택을 하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하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수는 지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인 거죠. 그렇죠. 네. 끝에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 게 이 영화가 되게 소중한 귀한 면이 뭐냐면 사실 사극이고 어떤 왕족이나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영화는 흔히 권력자들을 고발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중대사라고 여겨지고 근데 이 영화가 고발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 맞은편에서 그럼 우리가 많이 이입할 수 있는 정말 소시민, 힘없는 사람, 소외된 자들한테 내가 그냥 하루하루 패배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근데 내가 본 진실에 대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두 가지 축으로 짚고 있다는 게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공감을 많이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독님은 뭐 자신의 비겁함을 투영했다고 하시지만 그게 이 영화의 좀 남다른 어떤 사려 깊음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감독님 시나리오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앙으로 한번 갈게요. 일단 감독님 한 명 골라주실래요? 중앙에서 흰색 셔츠에다가 저기 갈색 그 원피스 같이 입으신 분이니까. 네. 학생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교복이에요, 교복. 둘이 친구 학교 갔다 왔어요? 네. 요즘 야자 같은 거. 야가 빼고 왔어요. 똑같아요. 이 야자가 있다고요. 그렇구나. 잘하셨다고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영화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요.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맹인 연기가 어려우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청력장애인이나 자폐 같은 또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연기를 해보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하시면 보고 싶어요? 당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뭘 선택한다기보다는 좋은 기회, 좋은 작품이 왔을 때 그 인물이면은 저는 뭐 뭐든지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고통스럽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좀 게을러서 좀 그런 거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고 저랑 비슷한 인물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좋은 기회에 좋은 감독님 이렇게 좋은 글을 쓰시고 좋은 감독이 나타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가 계속 그 캐릭터를 얘기를 안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냥 영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영화가 좋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냥 관객 입장에서는 욕심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역할을 보고 싶으시죠? 다른 도전적인 역할 하시는 것도 보고 싶다 이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또 이 게으름과 반대로 좀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 네네네. 의뢰 보통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이 많이 와서 확실히 이 열심히 하면 좀 받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배우님이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어떻게? 아니 그 옆에 친구도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네. 야자 째고 왔으니까 네. 얘기하세요. 야자는 또 쉽지 않지. 네. 네, 옆에 친구분께 바로 옆자리 네. 친구분.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데 마이크가 계속 가더라고. 해보세요. 네. 일단 저희가 저번 주에 시험 기간이어서 시사회를 한 번도 참석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GV를 이렇게 특별하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간결하게 배우님한테 하나, 감독님한테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배우님은 그 이영익이 북침 나서 죽일 때 눈이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이영익이 배우님 눈 앞에다가 바늘을 팍 했잖아요. 그때 그 연기를 눈 안 깜빡이는 걸 어떻게 참으시는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무슨 상어를 보기 위해서 불을 켜지만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상어를 보기 위해 불을 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특별성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런 이질감을 느끼게 하도록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지랑 뭐 어떻게 구상하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이거 물어봐도 돼요? 시험 잘 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마스크를 끼고 계속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귀엽죠. 네. 너무 마스크를 귀여우세요. 근데 이 질문이 귀엽다 하는데 사실 이 질문 전화를 제일 많이 와요. 어떻게 친구들도. 네. 야, 그거 어떻게 배운 친 거야? 친구들이. 아니 그냥 동네 친구들. 배우들은 보통 궁금해하지 않아요. 자기 거 찍기 바빠가지고. 근데 진짜 주변에서 야, 그거 어떻게 친 거야? 많이 물어봐서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인데. CG예요. 진짜요? CG. 네. 눈 안 깜빡이는 거. 네, 그 바늘 여기 앞에 있을 때. 그거는 침 있을 때. 그거는 제 눈이고 침이 이제 CG여가지고 침이 좀. 아, 모르셨어요? 아니 우리는 눈 안 깜빡이는 거를 CG로 했다고. 눈 안 깜빡거리는 거는 제가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레임 뺀 건 아니죠? 말해요? 비밀이랍니다. 비밀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제일 화나게 갑자기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맞아요. 비밀이라 그래서. 근데 이 영화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안 깜빡거리는 거는 저는 좀 자신 있는 편이에요. 네. 그 렌즈를 많이 껴가지고 그래서 렌즈 끼거나 뭐 눈물 넣거나 하는 거 보면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손이 들어가면 눈이 저절로 감기잖아요. 저는 눈이 그대로 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봉오동 때부터 많이 생겼던 건데 봉오동 때 이제 총을 쏘면은 눈이 자연스럽게 깜빡깜빡거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좀 애를 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프레임을 빼는 경우도 있고. 네, 분명히 마이크가. 네. 이게 처음 끝부분을 CG로 늘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쨌거나 이 정도 되는 길이가 실제 침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눈앞에 자꾸 하니까 자기 죽이려는 거냐고 그래서 나 소중한 아직 배우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대고 이렇게 뺐습니다. 빼는 걸 찍어서 거꾸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았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뭐 대단한 비밀도 아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사실은 이거는 오히려 이영이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눈을 뜨고 있으면 되는데 이영 선배님이 멈춰야 되는데 이게 본인 실수가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 산재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힘들어하죠. 상대가 만약에 저라도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빼는.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눈 깜빡이는 거는 프레임을 뺀다고 하죠. 깜빡인 데를. 네, 깜빡인 데를 사진을 뭐 한두 장을 빼는 거예요. 그럼 눈이 계속 뜨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작업은 안 하셨죠? 네, 그건 안 했습니다. 저 몰래 한 줄 알고. 네. 근데 그 장면에도 소리 지르신 분, 저도 질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영화가 갑자기 그 순간부터 이제 스릴러의 약간 꼭지점이 딱 서는 그런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부터 이제 약간 스릴러 본색이 막 나오는 되게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화이트아웃이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감독님께 하신 질문이 뭐였죠? 그런 어둠 속에서 잘 보이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연출적으로 고민하신 부분. 네, 일단 그 조명을 하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네네. 그래서 조명 감독님이 장비를 엄청 사셨어요. 그래서 일단 최신 장비로 하는 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조명 감독님이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만 하고 그거 이제 조명 감독님이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근데 보통 다 그래요. 왜냐면 거장 감독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보통 뭐 촬영 작업을 하거나 조명 작업을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뭐 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 전문 영역이라고 그렇구나. 그렇죠. 네네. 근데 그만큼 그럼 촬감님, 조감님이 너무 잘했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분. 네. 근데 어떻게 이거를. 저기 일단 뒤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중간에 친구분이 지금 막 흔드시는 여기서 마이크 갈게요.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네네네네. 거기 뒤에서 세 번째 줄에 중앙에 계신 어두운 색 티셔츠 니트 입으신 분들. 제가 유준열 배우님 올해 팬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님 팬이라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연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얘기가 배우님께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 드릴 건데요. 제가 다 보았습니다. 했을 때요. 그 인조 임금님이 칼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쓰러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돌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시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삼전도의 굴욕이 생각이 나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주시고 의도를 하셔서 찍으신 건지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지 감독님의 의도라고 보겠습니다. 네. 놀라우십니다. 의도했던 걸로 하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그 왕이 얘가 나 마비시켰네? 알고서 다가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처음 물어보는 이름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세자도 너 보이지? 한 다음에 이름 물어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름은 이름 안 물어봤나? 근데 인조가 왜 이름을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썼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기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시간이 멀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어떡해. 죄송해요. 어떡해. 네, 저기 어떡하지? 네, 회색 맨투맨 티셔츠 입으셨는데 안경 쓰시고 손 계속 들고 있으셔야지 표시가 돼요. 손 들고 계세요. 네, 맞아요. 저분한테 들으시면 돼요. 뒷줄에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올빼미 시나리오고 너무 되게 그러니까 되게 놀랐거든요. 왜 이런 사극이 안 나왔을까. 너무 좋은 영화가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그 호구랑 그 역사를 결합시킨 그런 영화인데 영화를 만드시면서 아예 소현세자가 살아나는 결말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하실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셨는지 일단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그 조선에서 일찍 반명해서 좀 안타깝다고 여기는 세자들 있잖아요. 소현세자라든지 문효세자라든지 풀망세자라든지 있는데 그런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개는 일단 사극톤을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제가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좋은 연기 보여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만약에 경수가 이 모든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이영익이 죽일 거라는 거 알았다면 그 소현세자가 죽기 전으로 돌아갔을 때 2번 정도 독대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경수가 사실을 말하고 세자를 구했을지 그런 걸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배우님한테 드리는 네. 네. 첫 번째는 감독님께 네네네. 네, 아예 역사를 이렇게 뭐랄까요, 완전히 그냥 그 반대로 만드는 영화들도 있죠. 네. 주로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은 장르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네, 스릴러 장르에서는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올빼미는 약간 현실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이제 있었음직한 혹은 그런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런 현실감을 가질 때만 어떤 스릴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사를 비트는 것보다 있을 법한 그대로 그 실제 역사와 그 사이에 상상력을 끼워넣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 이야기는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독님 얻어가는 게 많으시네. 저는 충분히 이 영화 안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순간을 그냥 지나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많이 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더 크게 고민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그 순간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던 순간에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좀 피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조차도 쌓여서 마지막 선택을 하게끔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 또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축구할 때 이게 힘들면 이게 피하거든요. 공을 나한테 주지 말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패스를 안 받으려고 좀 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어떤 선택이 눈앞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피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 인생에서 뜻하지 않게 계속 푸시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어떤 선택을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선택을 하는 그런 순간이라 선택을 피하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비난받을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약간 이름 물어보신 건 잠깐 기억이 나서 짧게 얘기할까요? 네. 그러니까 경수 이름을 딱 한 번 물어보고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약간 먼지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놈 봐라 하는 순간 그러니까 어떤 결국은 협박하기 위한 거죠. 너 내가 분명히 기억하겠어 뭐 이런 이 정체 알겠어 이제. 네, 이제 나는 너를 분명히 쳐다볼 거야. 이런 협박이죠. 네, 혹시 앞서 하신 얘기 중에도 귀님이 생각이 나시면 언제든 마이크를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에 갈 때 생각이 나는 MB에 계시는 위로 올라가 주시겠어요? 네, 이쪽에 계속 손 드세요. 시계 차시고 손 흔드시는 분.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소현세자가 독살 당할 때 마지막에 경수한테
소현세제가 하려고 했던 말. 네, 그 저번 주일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대사를 했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냥 그 감정에 대해서만 그 소현세자와 그러니까 그 김석철 배우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그 세자가 자기가 이제 독살돼서 죽어간다는 걸 깨닫고 그때 머릿속으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마 내 다음 타겟은 내 아들일 거다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 왜냐하면 자기 세자를 이어받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살려야겠으니까 이 일을 전해달라거나 혹은 뭐 내 아들을 어떻게 도와달라거나 이런 마음가짐일 거라고 마음가짐에 관해서 얘기했고요. 어떤 대사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배우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겠다. 그죠? 네, 그럼 2개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은데 기회를 감독님과 배우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질문 선택해 주실 기회를 감독님 한 번 골라주실래요? 네. 네, 마스크 쓰신 분. 네. 마스크 다 쓰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지 몰랐네요. 이거 못했다고 할 수 있어. 수준이 아니야. 수준이 아니라. 근데 좀 이런 수준의 농담 하실 거예요? 다음번에 코미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한 6번째 네, 여기 카디건 같은 거 받는다. 네. 박필린 배우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지금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너무 새로운 게 보여서 계속 놀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더 눈에 띈 게 뭐였냐면 처음 영화 시작할 때 이제 경수가 원손을 지금 이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경수가 원손을 이제 업고 뛰는데 처음에는 이제 문이 열리면서 환한 빛이 보일 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경수가 주민증을 앓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장면을 봤을 때 뭔가 안도감, 뭔가 쫓기고 있는데 문이 열렸을 때 안도감이 느꼈는데 결국 영화의 끝에 가서는 문이 열리고 빛이 보였을 때 그때 절망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치하신 이유? 그 부분이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싶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 영화에서 보통 장면을 반복할 때는 강조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강조하고 싶고 그 변주를 줌으로써 다른 것을 느끼길 바라는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느꼈던 저게 뭘까라는 감정이 두 번째에서는 하는 뭐 탄식이랄까요? 네, 그런 감정으로 강조되고 변주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되게 세세하게 많이 느끼셨다. 마지막 질문 잘 골라주세요. 네. 진짜요? 네, 너무 어려워서 떠넘길 건데. 어떡하지? 진짜. 진짜 쟤 어떡해. 죄송합니다. 네, 여기 교복 입고 맨 앞줄에 계신 분께 드릴게요. 네. 혹시 야자를 저는 일단 영화과 입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되게 권태롭고 영화가 내 길이 맞나 싶었는데 올빼미를 보고 맞다 내가 이런 영화 하려고 그렇게 밤새 촬영을 했었지 해서 되게 그래서 뭔가 그 어두운 장면인데 밤인데 조명 너무 잘 쓰셨다는 감탄도 계속했고 와 사극인데 이렇게 현실감 있게 하셨구나 감탄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초반에는 되게 경수를 뭔가 방관하는 것처럼 멀리서 계속 바라보다가 그 제가 보았습니다를 기점으로 되게 가까이서 감정이입을 하는 연출이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되게 긴 영화고 몰입도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그 감정이입을 하는 뭔가 클로즈업을 많이 사용하셨다던가 후반부에서 경수를 집중할 수 있는 연출을 약간 의도하신 건지가 궁금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서스펜스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몰입도를 좀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배우에게 어떻게 디렉팅을 했을 때 좀 쉽게 약간 습득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네, 일단 그 클로즈업은 아마 그
그 다른 평균적인 영화와 비교해 보시면 숫자적으로 대단히 적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느끼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클로즈업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의도가 좀 성공한 거고요. 그러니까 클로즈업을 아껴 쓰자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다가갈 때만 대단히 아껴 쓰자라는 거를 촬영 감독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히려 아껴 쓴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분하고는 그냥 제가 얘기를 잘 듣는 편이라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이 더 잘 얘기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스릴러 장르는 기본적으로 글이 좋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촬영 중간에는 감독을 엄청 괴롭혔지만 촬영이 끝나고 나서는 거의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편집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음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게 에너지를 쏟은 만큼 궁금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네, 그때 좀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여튼 이렇게 많이 거의 연락을 안 했어요. 어떻게 완성되는지도 모르고 영화를 딱 봤는데 일단 저희가 찍은 거에서 상당히 과감하게 많이 드러낸 부분들이 있고, 그게 뭐 어떤 씬이다 이런 보다도 호흡들을 이렇게 탁탁탁 걷어내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이 감독이 너무 잘하셨다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안도의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전에는 제 장면이 좀 잘리면은 이거 왜 잘렸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근데 이 영화는 보면서 그래 여긴 빨리 지나가야 돼, 여긴 빨리 지나가야 되고 여기는 강조해서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좀 감독님이 되게 과감한 선택들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게 좀 보면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글이 좋아서 그런 게 네, 감사합니다. 저기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이준희 감독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 배우하고 소통할 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할 텐데 배우들이 이제 그거와 다른 플랜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준희 감독님은 대부분 배우들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들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감독은 전체를 보는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배우는 주로 그 자기 인물만 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깊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 말이 대부분은 맞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감독들은 그만큼 깊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배우들 말을 최대한 경청해라. 그리고 대부분 맞으니까 대부분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너무 손을 많이 들어주고 다 너무 열성적이어서 기회를 못 드리면 너무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극장 시간이 있어서 이만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500만 되면 이런 자리 한번 더 가지기로 해요. 그럼 끝으로 이 기쁜 날 여러분들 만난 소감 한 분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는 이렇게 관객분들 뵙는 게 아직도 잘 안 믿겨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 올빼미가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농담으로 흥행 기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GV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좀 참 기쁜 일이죠. 네, 너무 흔하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너무 흔쾌히 이제 하려고 했고, 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좀 재밌는 질문들, 저도 또 다시 한번 영화를 곱씹어 보게 되고, 이렇게 또 학생분도 오시니까 더 힘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극장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촬영하고 있는 모든 배우나 스태프들이 좀 진심으로 좀 걱정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저도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고 뭐 하지만 이 뭐 또 흔하게 또 뭐 극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네. 농담인지 뭐 진짜인지 뭐 그렇게 가볍게 무겁게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이런 시간 속에서 한 영화가 개봉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극장을 채워주시니까 정말 그 감회가 새롭고 우리가 예전에 막 제가 찍었던 영화들이 그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들었을 때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지금 뒤늦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들 그리고 영화를 궁금해하시고 사랑해주시고 계속 기억해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계속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진짜 오늘 모든 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얼마나 애정과 열정이 있으신지 다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 같이 인사하고 퇴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